안녕하세요. 울랄라 김희숙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사고력 함양을 위한 서논술형 평가도구 개발 이론과 실제인데요. 이 책은 김선, 반재천, 공저입니다. 이 책에서 학습 목표에 대한 진술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학습 목표는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오늘 학습의 목표는 뭘로 할 것인가 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학습 결과를 도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교사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야 될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될지, 활용해야 할지, 또 어떤 내용을 평가해야 될지가 이 수업 목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 그 수업에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또 성취해야 할 학습 결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학습할 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 목표를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교육학자인 타일러와 메이저의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타일러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교사 입장이 아니라요. 학생의 입장에서 특정한 행동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또 기대되는 행동을 세분화해서 진술한다. 예를 들면 학생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열거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주체는 학생이 되는 거죠. 학생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내용이 되는 거고 열거할 수 있다는 것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과 행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학습할 내용과 도달할 수 있는 행동의 단어로 학습 목표를 제시할 것을 얘기했고요. 메이저의 학습 목표 진술 방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학습 목표를 진술할 때는 관찰할 수 있는 행위 동사를 쓰고요. 두 번째는요. 이 행동이 발생하리라고 기대되는 중요한 조건을 제시하고 세 번째는 도달 기준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예시로 볼게요. 학생에게 5개의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런 조건을 먼저 제시하고요. 15분 동안에 기준을 제시하고 정확히 풀 수 있다. 관찰할 수 있는 종착 행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되고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며 또 어떤 관찰할 수 있는 종착적인 행동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론런드는 학습 목표를 진술할 때 일반적인 학습 목표를 진술하고 다음으로 학습 목표가 다 도달했을 수 있다는 증거로 구체적인 학습 결과를 나열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것은 다양한 설명 방법을 이해한다. 이 일반적인 목표는 다소 포괄적이고 관찰이 어려운 암묵적인 단어의 사용을 허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학습 목표를 할 때 저는 구체적인 학습 결과로 제시하는 것이 수업 시간에 목표 달성이라든지 관찰적인 거, 행위동사 이런 게 좀 사용되어져서 일반적인 학습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학습의 결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정의, 비교, 대조, 열거, 예시 등의 방법을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정의, 비교, 대조, 열거, 예시의 설명 방법이 쓰인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설명하는 대상에 대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학습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진술되어진 학습 목표의 특징은요. 교사의 활동이 아니라 학생의 수행과 관련해서 학습 목표를 진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아닌 교사가 무엇을 가르친 거에 관련되어서 진술하는 것은 좋은 예시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예시를 보면 학생들에게 현미경 사용법을 시연해 준다. 이거는 교사의 입장으로 쓴 거잖아요. 좋지 않은 학습 목표의 예시라고 합니다. 학생이 현미경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세포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다 해서 학습자의 입장으로 진술을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학습의 과정이나 활동이 아니라 학습의 결과와 관련돼서 이 학습의 목표는 과정이나 활동, 요거는 이제 결과를 도달하기 위한 거겠죠. 학습 결과와 관련해서 목표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요 만들기,
초안 작성하기, 수정하는 과정은 결과적으로 질 높은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한 학습의 과정이다. 그래서 목표를 쓸 때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이 실제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개요 만들기, 초안 작성하기라기보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다.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과정이나 또는 활동보다는 학습 목표를 제시할 때는 어떤 결과,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결과중심적으로 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구구단 연습을 할 때 학생이 구구단을 연습한다. 학생이 가곡 보리밭을 부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좀 쓰라고 합니다. 또 학습 목표는 관찰할 수 있는 걸로 기술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쓸 때는 행동적인 용어를 사용해라 라고 하는데요. 좋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좋은 예시로 블룸의 교육 목표학 인지적 사고를 관찰할 수 있는 행동적 용어로 이렇게 제시하였는데요. 행동적 용어로 지식을 나타낼 때는요. 세다, 정의하다, 기술하다, 그리다, 식별하다, 행동을 표시하다, 목록을 제시하다, 연결하다, 이름을 붙이다.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지식, 이해, 특히 뭐뭇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해라는 표현에서는 연관짓다, 계산하다, 변환하다, 변화하다, 논하다, 구별하다, 추정하다, 설명하다, 확장하다, 일반화시키다, 예를 들다, 추론하다, 바꿔 표현하다, 예측하다, 고쳐 쓰다, 요약하다 등의 이해, 그다음 적용, 분석, 종합, 평가를 이렇게 행동 용어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 학습 목표는 적절한 수준의 일반성을 갖도록 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목표에 도달하는 데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거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는데 적절한 수준의 일반화를 해라. 이런 게 조금 더 어렵죠. 보면 예시를 볼게요. 제시된 신문 기사에서 5분 이내에 3개의 사실적 질문과 2개의 의견을 구별할 수 있다. 여기 제시 1에서 보면은 너무나 구체적이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적절하게 일반화시키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 비판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 예시 두 번째가 잘 돼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실과 의견 간의 차이를 구분해서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예시인은 어떤 소재를 사용하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수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자율성을 좀 주고 있어서 2번 예시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3번은 볼게요. 3번은 비판적으로 글을 읽는 방법에 구체적인 전략이 없어서 비판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 뭐를 비판적으로 하지? 해서 비판적으로 글을 읽는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관찰할 수 있는 행위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해서 좀 일반화의 범위는 매우 너무나 포괄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느 정도 포괄적이지만 그래도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이렇게 진술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고 학습 목표에 달성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조건이 분명하게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사고력 함양을 위한 서논수련 평가도구 개발 이론과 실제에서 학습 목표를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계속 이 책을 읽어가면서 중요한 내용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울랄라 김미숙이었습니다.